직원 한 명당 1,500만 원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한 명당 1,500만 원의 혜택을 주면 직원이 10명이면 1억 5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외로운 1인 대표님들, 아니면은 직원 고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직원이 이미 있는데 좀 더 늘려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 이제 한 명이서 나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하면서 사업을 운영을 하지만 이게 좀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대표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런 대표님을 서포트해주는 직원분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직원을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고민되는 게 너무 많죠. 비용도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주위에 들어보니까 직원 고용해가지고 막 머리 아프다고 하는 대표님들도 너무 많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바로 통합고용세공제라는 건데, 어려운 말 지우고 이게 뭐냐? 한마디로 내가 직원을 고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에요. 세금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받아도 세금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도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계실 거잖아요. 피디님도 직원 고용하고 계시죠? 한 400명 정도. 역시 클래스 어나더레벨. 쉽습니다. 오키. 보통 이제 직원 고용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급여만 지출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4대 보험료도 한 급여의 10% 정도 사업주 부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퇴직금도 퇴사 시점에 지급을 하는 거니까 까먹고 있다가 퇴직금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이제 알아차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복리후생적인 이제 비용들도 이제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엔 한 급여의 130% 정도는 예산을 짜야 좀 커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을 좀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도 비용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비용들을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급여를 줄이거나 뭐 복리후생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대임되시잖아요. 그런데 아끼지 않죠. 대신에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가지고 이런 비용들을 좀 커버해 볼게요. 크게 직원을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한 3개 정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4대 보험료 중에서 연금보험료랑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고용안전 관련된 이제 지원금, 이거는 이제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가장 크게 와닿는 게 4대 보험료예요. 사실 처음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에는 또 대표님이 직장 가입자가 되다 보니까 곧이서 받으시면 헉하거든요. 사실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미리 직원 고용하시기 전에 예상 4대 보험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면 되시는지 다 안내를 드려요. 그러함에도 또 막상 곧이서 매달 날라오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두루누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연금보험이랑 고용보험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한마디로 4대 보험료를 좀 깎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요것도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직원분들 요건이 해당이 돼야 돼서 요건 맞는지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지원금 형태 나라에서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요건이 맞는 직원을 고용을 하면 6개월 단위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통합고용세공제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에서, 법인 사업자면 법인세에서 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에요. 오늘은 이 통합고용세공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세금 혜택이 큰지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통합고용세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통합이 됐어요. 예전에는 뭐 고용징대세공제, 사회보험료세공제 뭐 엄청 다양했는데 이게 싹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비교적 간단해졌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고용을 한 다음에 그 고용 인원을 3년 동안 잘 유지를 하면은 무려 3년간 엄청나게 큰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제가 표로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청년, 이게 또 청년을 채용해야 또 혜택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수도권 밖에서 청년을 채용을 하면은 최대 1,550만 원 한 명당 세금에서 깎아줘요.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유지하면 거의 5천이죠? 그만큼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세금 혜택이 크잖아요. 이거를 꼭 받으셔야겠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가지고 꼭 굳이 급여가 늘어나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 이거 고용 인원 계산을 할 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5년 7월 달에 한 명을 채용을 했다. 그럼 25년 1월부터 12월 것까지 총 봤을 때 내가 하반기만 한 0.5년만 채용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인원이 0.5명으로 카운팅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채용을 했다. 그러면 12개월 쭉 있었죠? 그럼 한 명 증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함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최저한세. 요건 우리 예전에 창업가면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만큼 혜택 주니까 최소한 너 이 정도는 세금 내야지 라는 거거든요. 요 최저한세만큼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2월에서 다음 연도에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특세라고 불리는 농어촌특별세. 아유 길어. 농특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 중에 20% 정도는 농특세를 좀 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한 80% 정도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뭐 아무 직원이다 막 채용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요건이 있겠죠. 까다롭겠죠. 일단 첫 번째로 상시 근로자여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계약직 중에서 1년 미만인 계약직은 그 기간을 카운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직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두 번째로 친인척은 안 해줍니다. 가족 채용했다고 해서 그런 혜택 안 주죠.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이랑 원천세 신고를 잘 이행한 직원이어야 돼요. 내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4대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원천세 세금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해가지고 1년 내내 근무를 하긴 했어요. 그럼 그것도 적용이 되나요? 요것도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원이라고 보지 않죠. 그런 경우는 그냥 외주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이제 4대 보험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혜택이에요. 프리랜서로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날고 싶습니다. 22층인데 끝냅니다. 근데 요게 또 까다로운 요건 중에 하나가 아까 3년 동안 고용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은 빨리 이 같은 조건에 다른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됐을 때 내가 예전에 받았던 금액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산세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자가 붙어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혜택을 13개월 동안 받고 있었는데 14개월 만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 12개월 차에 받았던 종합소득세 혜택을 다음 해차에는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때 이미 다 적용을 받았다, 다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럼 받지 말아야 되는 걸 받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3년 동안 이렇게 인원을 유지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는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퇴사시키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붙들어야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분을 이제 바로 연결해가지고 고용을 해주셔야겠죠. 근로자분이 변동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인원만 유지되면 되고 하다못해 급여 수준도 좀 낮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더 추가 고용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또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받을 땐 좋았는데 또 막상 토해낼 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쓰리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정기신고 때 이제 받는 걸 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 고용유지 기간 그 3년이 채워진 다음에 나중에 그 3년을 수정신고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경정청구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경정청구 얘기 또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피디님.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고객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무슨 뭐 고용 무슨 지원금 환급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저희가 이제 이미 경정청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기로 세팅을 해드렸는데 다른 외부 업체에서 막 허위 광고나 과다 광고로 고용 관련된 지원금인 것처럼 나라에 주는 혜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정청구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이런 허위 광고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광고를 받으셨을 때 어떤 건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막 낚시를 막 하잖아요. 막 환급해준다.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개인정보 다 팔립니다. 요즘에 1인 사업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무사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냥 뭐 1인 사업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정규직을 채용해서 늘리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세무사님 생각이. 사실 요거는 약간 대표님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비용적인 것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실 비용적인 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보다 이 직원과의 그런 합을 맞추고 결을 맞춰 나가는데 에너지도 많이 소요가 되고 상처받으시는 대표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이런 이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건 저는 결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제가 이혼세금 캠프를 촬영을 하고 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면접 보는 거 약간 소개팅 단계고 수습이나 인턴 기간이 썸 타는 기간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게 뭔가 결혼계약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직원분과 나의 그런 이제 결속력으로 인해서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너지를 내고 팀워크를 이루어냈을 때 그 기쁨은 사실 1인 사업을 하면 그건 느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직원 채용할 때 뭐 매월 1일을 피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요거는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1일 입사랑 2일 입사에 따라서 그 하루 차이로 이 4대 보험료 첫 달에 부과가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하루 차이 정도는 그냥 좀 늦게 입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달 좀 건강이랑 연금보험료 좀 아끼고 싶다 하면은 그냥 2일 입사로 채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채용되시는 분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고용주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령하는 연금에 아주 요만큼 쥐똥만큼 영향이 별든 없어요. 그냥 2일 입사로 그냥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근로자분들도 첫 달에 4대 보험이 안 떼이면 기분 좋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이 직원 채용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사실 사업을 뭐 나 혼자 편하게 1인 사업으로 운영해도 괜찮지만 또 직원들이랑 같이 내가 성과를 냈을 때 그 기쁨은 또 엄청 말도 못하죠. 또 우리 그 본점 김조겸 세무사님의 어록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진짜 결이 맞는 직원분들 잘 채용을 해가지고 대표님의 사업이 이렇게 나날이 성장해 나가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